로딩바를 생각해보면 흔히 길쭉한 로딩바를 상상하기 마련이지만 때때로 둥근 로딩바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강좌는 인포그래픽을 사용해야 할 경우 혹은 로딩바가 필요한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강좌로서 전체적으로 로딩 관련 그래픽에 대해 설명했지만 응용하면 인포그래픽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애프터 이펙트에서 컴포지션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애프터 이펙트 상단에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을 클릭해줍니다. 컴포지션의 이름과 해상도를 지정해주고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듀레이션을 약 10초 정도로 설정해줍니다. OK 버튼을 눌러 컴포지션을 생성해주세요. 기본 텍스트 레이어를 생성하기 위해 애프터 이펙트 툴바에서 텍스트 툴을 선택해주고 총 2개의 텍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딩이라고 작성해주고 또 한 가지의 텍스트는 100%라고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 로딩 레이어의 부모를 100%로 설정해주도록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 우측 패널의 목록들을 보시면 캐릭터라는 패널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에서 텍스트의 속성, 즉 글자 크기나 자가, 줄 간격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센트 관련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해 눌 오브젝트를 생성해줍니다. 타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뉴 오브젝트를 선택해주고 눌 오브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리네임 항목을 통해 눌 오브젝트의 이름을 퍼센테이지 이펙트라고 변경해주세요. 다음은 이 눌 오브젝트 레이어에 슬라이드 컨트롤이라는 이펙트를 적용해주도록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퍼센테이지 이펙트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상단에서 이펙트, 익스프레션 컨트롤, 슬라이드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퍼센테이지 이펙트 레이어에 슬라이드 컨트롤 이펙트가 적용됩니다. 퍼센테이지 이펙트 레이어에서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펙트 목록에 슬라이드 컨트롤 이펙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표현식이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 슬라이드 컨트롤의 이름을 퍼센테이지라고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슬라이드 컨트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리네임을 선택해 주시면 이펙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라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퍼센테이지 이펙트 레이어의 눈을 꺼주시고 순서를 3번째로 내려주세요. 완성본은 총 3가지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얇은 선, 그리고 바깥쪽에 불투명한 굵은 선과 로딩 효과가 진행되는 흰색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선 바깥쪽에 가이드 선이 되는 회색 선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서 리탱글 툴을 길게 눌러보시면 옵션이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일리스 툴을 선택해 줍니다. 컴포지션 패널에서 원을 그려주시는데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반듯한 원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스트로크의 색상을 변경해 주시는데 이 스트로크를 눌러보시면 색상 패널에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만든 후 그 옆에 이 픽셀 값을 70에서 100픽셀 정도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00픽셀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 중앙의 색상을 투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키보드에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필 옵션의 색상값, 이 색상값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변경이 됩니다. 완료되었으며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적당히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불투명도를 조절해 줄 텐데요. 이 쉐이프 레이어에서 이렇게 옵션을 켜보시면 트랜스폼이 존재하고요. 이 안에 오퍼시티 값을 한 이 정도로, 한 20%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조금만 줄여줄게요. 이 쉐이프 레이어의 이름을 서클로 변경해 주시고 레이어의 순서를 4번째로 내려주세요. 이제 로딩의 진행률을 표시하는 흰색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 서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는데요. 트랜스폼에서 오퍼시티 값을 100으로 바꿔주시고 이 스트로크 값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본 영상처럼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흰색 선의 움직임을 적용하고 표현식을 통해 움직임을 동기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선에 해당하는 서클2 레이어의 옵션을 열어 이 Add 버튼을 눌러주고 트림 패스를 적용해 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트림 패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옵션을 한번 열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엔드 값을 이런 식으로 수정해 보시면 흰색 라인이 가이드 라인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퍼센트 레이어와 동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표현식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패스의 옵션을 열고 이 엔드 값의 키프레임을 눌러주시는데 키보드에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딱 눌러주시면 익스프레션 엔드라고 하는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표시됩니다. 이 공간에 this comp.layer percentage effect percentage 1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흰색 라인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표현식은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이 표현식을 해석해보면 이 퍼센테이지 이펙트라고 하는 레이어 안에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이펙트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클2 레이어에 이 표현식을 입력한 후 조금 전 생성한 퍼센테이지 이펙트라는 레이어 안에 퍼센테이지라는 이펙트를 작동하면 서클2의 이 엔드 효과가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서클2의 이 엔드 값이 아닌 퍼센테이지 이펙트 레이어의 이펙트, 퍼센테이지, 슬라이드 값을 이런 식으로 옮겨보시면 마치 트림 패스의 엔드 값을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숫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이번에는 텍스트 레이어의 표현식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 텍스트 레이어의 왼쪽 삼각형을 눌러 텍스트, 소스 텍스트를 열어주시는데 조금 전 표현식을 열었던 것처럼 키보드에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키프레임 버튼을 딱 하고 눌러주세요. 이 표현식을 작성하는 상자에서 디스컴프 레이어 퍼센테이지 이펙트 퍼센테이지 1.value.2 픽스 0 플러스 큰 따옴표 이렇게 뜻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컴포지션의 퍼센테이지 이펙트라고 하는 레이어 안에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이펙트를 선택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번에는 뒤쪽에 value to pix 퍼센트라는 표현식이 존재하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언어에는 이 to pix라는 명령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to pix는 소수의 자리를 제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to pix 0이라고 하면 소수점을 아예 없앤다 라고 하는 명령어이고 예를 들어서 to pix 2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허용이 되죠. 또 5로 하면은 5자리의 소수점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0으로 바꿔주시고요. 뒤쪽에 이 퍼센트는 말 그대로 이 숫자 뒤에 퍼센트라는 문자를 붙이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100%라고 레이어를 작성을 했지만 숫자만 입력을 해도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자동으로 뒤에 붙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슬라이드 값을 위아래로 옮겨보시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100을 넘어서기도 하죠. 100%를 넘어서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키프레임을 찍더라도 벗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프 에디터를 변경한다든지 키프레임을 좀 잘못 찍게 되면은 이 수치가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아니면 100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슬라이더에서 표현식을 다시 열어주고 클램프, 밸류, 쉼표, 0, 100 이런 식으로 딱 작성을 해주시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로 가지도 않고 100%를 넘어서지도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키프레임을 잡아보도록 하는데 타임라인에서 이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으로 옮겨주고 이 슬라이더 값의 키프레임을 잡아주는데 이 수치는 0으로 바꿔줍니다. 맨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서 10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로딩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1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완성본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올라가기도 하고 느리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간에 키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이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다가 딱 걸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서 보시면 천천히 올라갔다가 또 빠르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본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올라가기도 해요. 이 수치가 지금은 탁 걸리면서 딱딱하게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띠죠. 이거는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해주고 F9 버튼을 딱 누르면 모래시계 모양의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속도계예요. 속도계.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이렇게 쭉 당기고 이쪽에서도 쭉 당기면 처음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가 1초 4프레임에서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속도가 떨어져요. 쑥 빨라지고 여기서 다시 쑥 빨라지고 또 이 부분에서도 쑥 빨라지겠죠.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더 움직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그래프 에디터의 사용법을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쪽에 얇은 흰색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이 서클2 레이어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D 버튼을 누르면 복제가 되는데요. 이 서클3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스트로크 사이즈를 한 5픽셀 정도로 맞춰주시고 이 속성에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줄여주시면 똑같이 따라가는 안쪽 선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완성본에 포함된 긴 그림자 효과와 완성본 초반부에 살며시 튀어나오는 효과는 아이콘 포스트의 원문 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원문 포스트에서 오늘 작업한 완성본의 템플릿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Stop.